안녕하세요. 스쿱TV 정오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들까지도 온 국민이 이 축구공 하나에 울고 그리고 또 웃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은 이 거대한 흐름에 완벽하게 비껴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브해의 붉은 섬 쿠바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경제적으로도 지독한 봉쇄 속에 넉넉지 못한 이 나라. 하지만 세계 야구 역사에서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괴물이자 상징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3번, 은메달 2번, 야구 월드컵이라고 불리던 세계선수권 우승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25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 서늘한 모순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쿠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타협이 없는 반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쿠바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온 국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영혼이자 자본주의 스포츠의 대명사라 불리는 야구입니다. 혁명의 영웅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군복을 입고 시가 담배를 물어가며 배틀을 휘두르던 나라. 그들은 왜 미국을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미국의 스포츠인 야구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바쳤을까요? 오늘 그 모순 속에 숨겨진 이 뜨겁고도 눈물겨운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바 야구의 시초를 두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미국 코앞에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전파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전파한 게 아니라 쿠바인들이 스스로 들여온 것에 가까우니까요. 때는 1864년 당시 스페인의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던 쿠바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메시오 기요, 미국 모빌 왕립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던 이 엘리트 청년은요, 고국으로 들어오는 배에 오르면서 아주 기묘한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 단단한 나무 배트와 실로 꽁꽁 꿰맨 야구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친 뒤에 쿠바로 돌아와 형 에르네스토와 함께 친구들에게 이 낯선 스포츠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마탄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바나까지 확산이 되며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작은 공 하나가 훗날 쿠바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근데 왜 하필 축구도 이 테니스도 아닌 야구였을까요? 여기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 식민당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권위를 상징하는 투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건너온 야구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경쟁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며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 독립을 꿈꾸던 젊은 쿠바인들은 투 대신에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야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스페인의 식민 문화와 거리를 두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대 스포츠인 야구를 아예 독립운동의 도구로 삼아버린 겁니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은 합법적으로 쿠바인들이 이 수천 명씩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고, 관중들이 낸 입장료의 수익은 쿠바 독립군의 무기를 사는 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총독부가 이 비밀을 가만히 두고 봤을 리가 없겠죠. 위협을 느낀 스페인 총독부는 1895년 급기야 쿠바 전역에 야구 전면 금지령을 내립니다. 스페인 식민당국도 이 변화를 눈치를 채기 시작했는데요. 야구장이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독립전쟁이 본격화된 1895년 무렵부터 식민당국은 여러 지역에서 야구 경기를 금지하거나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트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역 혐의를 받거나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숲속에서, 공터에서 밤이 되면 몰래 공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야구는 이미 스포츠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1898년 쿠바는 마침내 스페인의 오랜 지배를 벗어던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의 주역이었던 야구는 이 쿠바인들의 영혼이자 정체성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59년 세계사를 뒤흔든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미국의 자본을 몰수하고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한 혁명정부. 당시 전 세계 언론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스포츠인 야구가 쿠바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는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자마자 쿠바에 있던 마이너리그 구단들을 전면 철수시키며 자본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계를 놀라게 한 카스트로의 기상천외한 도박이 타닥 시작이 됩니다. 카스트로는 지독한 야구광이었는데요. 대학 시절 마운드에 설 정도로 이 야구를 또 사랑했다고 해요. 그는 야구를 없애는 대신 미국식 프로야구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뒤엎어버립니다. 1961년 선수를 사고 파는 프로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 경기하는 자본주의 프로야구는 끝났다. 이제부터 쿠바 야구는 오직 조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카스트로는 쿠바 전역의 모든 학교와 동네를 거대한 야구사관학교로 탈바꿈시킵니다. 스카우트들이 전국의 시골 마을을 뒤지며 낡은 막대기로 돌멩이를 치는 아이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능이 보이면 국가가 격리해서 숙식, 장비, 최고의 코칭까지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며 국가대표 전사로 길러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할 최고의 전쟁터가 바로 야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조국의 이름과 자존심 하나에 목숨을 건 전사들이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들은 작은 섬나라였지만 야구장 안에서만큼은 미국을 무릎 꿇리는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신화의 이면에는 가슴 아픈 시대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쿠바의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바다를 건너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수천만 달러의 거액을 제시하며 쿠바의 천재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구는 쿠바인들에게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선택이 됩니다. 여기 세계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탈출 일화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랜도 에르난데스, 별명 엘두케라 불린 투수입니다. 그의 동생 리반 에르난데스가 먼저 탈출을 해 메이저리그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쿠바 정부는 이 형인 올랜도가 도망을 칠까봐 아예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을 시키고 하루 24시간 감시를 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수가 졸지에 해변에서 정비공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해야 됐던 거죠. 1997년 올란도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감시반의 눈을 피해 허술하게 나무로 엮은 작은 미립국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카리브해를 목숨 걸고 건넜습니다. 나침반도 없이 이틀 동안 표류를 하다가 무인도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기적으로 구조되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뉴욕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고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최고의 마무리 투수라 불리는 미사일 투수 아롤리스 체프먼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대회 도중 이 호텔 창문을 넘어서 대기하던 차에 올라타 망명을 했고, 괴물타자 야시의 푸이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이 보트를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을 했습니다. 돈을 쫓아 도망친 배신자라는 조국의 차가운 낙인, 그리고 다시는 고향에 남겨둔 부모와 자식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 피를 말리는 죄책감,
쿠바의 야구 천재들은 배트를 잡기 위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도박판에 던져야 했습니다. 쿠바인들에게 야구는 스페인에 맞선 독립의 칼날이었고 미국에 맞서 싸운 자존심의 방패였으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독립이고 혁명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쿠바인들의 역사책을 펼치면 정치가 아닌 야구가 나오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도 야구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메이저리그가 있는 미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언어로 자신의 역사와 존재를 증명하고 야구와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 그곳은 오직 카리브해의 작은 섬 쿠바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 쿠바 야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스포츠 뒤에 숨겨진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